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2일 밤 8시 21분입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1985년 2.12 총선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선거 38주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저는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로서 2.12 총선을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시대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소란스러운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경제는 사상 최고로 잘 되던 그 시기에 최루탄이 난무하고 함성이 들리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옳은 방향을 잡아서 뚜벅뚜벅 나아갔던 1980년대 그 정중앙인 1985년 2.12 총선이 생각납니다. 원래 저는 전후 70년을 이야기하자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이걸 이야기하자. 그래서 전후 70년 이제는 통일이다 하는 이런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후 70년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받고 있는 시대가 1980년대입니다. 이 10년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좌익은 1980년대가 암울한 시대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야말로 화려한 시대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스스로 몸을 던진 시대고 그 1980년대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북방정책으로 나아가서 드디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를 맞도록 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대전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었고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권, 야당 세력이 또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6공화국이 문을 엽니다. 지금 제6공화국입니다. 제6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그 다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8번째 대통령입니다. 이런 틀이 198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985년 2.12 총선인 것입니다. 이 2.12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민주화 욕망을 극적으로 분출시킨 선거였습니다. 선거일 25일 전에 급조된 신민당은 김영삼 계열이 주도한 이른바 선거투쟁을 통해서 총선 기간에 많은 군중을 동원하고 직선제 개헌을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겨울방학 중이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야당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의 편입으로 당시 20대, 30대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60%나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신민당은 단번에 2.12 총선을 통해서 제1야당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전국 92개 선거구가 있었는데 그때 여당인 민정당은 35.2%의 득표율로 87명이 당선되었는데 여기에 전국구를 보태면은 총 의석은 148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대구에서 1명씩, 부산에서는 3명이 낙선했습니다. 반면에 전두환 정권 공격에 앞장섰던 신민당은 선명 투쟁성이 먹혀 들어가 가지고 29.3%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50석을 차지하고 전국구를 보태 가지고 67석이 되었습니다. 온건한 민주한국당은 26석, 전국구를 포함하면 35석, 그리고 한국국민당 15석, 전국구를 포함하면 20석, 기타 6석의 분포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이른바 구정치인들을 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놓은 1984년 11월 30일에 풀어주면서 출마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야권이 강경신민당과 온건 민한당으로 분열되어 가지고 여당인 민정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오판이었습니다. 김영삼 씨가 주도하는 신민당이 민한당에 이어서 제3당이 되면은 민한당에 흡수됨으로써 강경 노선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두환 측은 계산했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이런 계산을 뒤엎어버렸습니다. 1980년 봄 이후 5년간 눌려왔던 민주화의 열망이 선거 기간 중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 민주화 열망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생애를 건 투쟁을 해온 김대중, 김영삼 씨가 비록 정치활동은 금지당하고 있었으나 선거투쟁의 사령탑이었습니다. 김영삼 씨는 1983년 23일간의 단식투쟁으로 야권을 결속시켰고 김대중 씨는 투표 직전 미국에서 귀국을 강행을 했습니다. 두 김 씨가 5년 만에 한국의 정치판으로 복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12 총선 이변의 진원지였던 부산의 한 30대 유권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생 처음 유세장에 나갔습니다. 야당 후보는 정권의 부패, 광주 사태, 직선제 쟁취 등 굵직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여당 후보는 어디에 다리 놓겠다는 식의 작은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유세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격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선심성 공약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야당 후보의 연설을 듣고 있으니 내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리려 했던 기억들이 분노로 변해 욱하고 치받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 투표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투표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당 민정당의 아주 얌전한 파트너였던 온건 야당 민한당은 선거 직후 신민당에 흡수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100석이 넘는 거대한 야당이 등장하여 민주화 투쟁을 이끌게 됩니다. 2.12 총선은 이렇게 해서 민주화를 한국 사회의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12대 총선은 한국 현대사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시대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2.12 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을 등에 업고 야당이 선명투쟁으로 나서자 학생, 종교, 사회단체, 언론기관도 신민당 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기치 아래 단결을 해가지고 여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직전에 미국에서 귀국한 김대중 씨는 김영삼 씨가 선점한 신민당과는 별도로 이들 제야 세력을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민당과 제야 세력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고 경쟁해가면서 대통령과 민정당을 밀어붙였습니다. 1980년 봄의 사태가 재현되고 있었지만 그때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또한 강력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2.12 총선 직후 민정당의 새 대표로 노태우 전국구 의원, 당시 대한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동기생이죠. 육사 11기를 임명했습니다. 실세 민정당 대표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총리에는 노신영 안기부장, 새 안기부장에는 장세동 경호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과 맞설 정권의 사령탑을 재정비한 셈이었습니다. 장세동 부장은 부임 때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노태우 대표를 잘 보좌하라는 취지의 당부를 들었다고 합니다. 장세동 부장은 대통령이 노태우 대표를 후계자로 굳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세동 부장은 대통령에게 특청하여 노태우 대표의 인측이기도 한 박철원 비서관을 특보로 데리고 갑니다. 오랫동안 제2인자로 거론되던 노태우 씨가 실세 자리에 들어가니 여당인 민정당도 힘을 얻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평화적 정부 이양과 88 서울올림픽 성공의 국가대사다. 간선제가 비민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현행 간선 대통령제를 수호하겠다는 이른바 호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은 언론과 여론에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2.12 총선으로 이미 직선제라는 대의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원초적 욕구는 1980년 봄에 한번 좌절된 때문인지 더욱 강력하게 솟구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제 이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7년 단임제를 실천하여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설득을 했으나 국민들의 직선제 욕망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정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토론회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현행 간선 대통령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1985년 5월에는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의 문화원을 점거 농성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반미운동이 민주화 흐름에 끼어들었습니다. 곧 이어 주사파 등 친북 세력이 민주화 운동으로 위장하여 합류합니다. 그 세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은 이런 주사파의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게 했습니다. 1986년 초에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가 군부까지 합세한 민중봉기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피플 파워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세력을 더욱 고무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나는 88년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고 마르코스는 물러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인데 한국과 필리핀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모욕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이고 필리핀은 700이다.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사태를 기대한다면 환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를 넘겨서 1986년 1월 신민당은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외투쟁을 시작한 거죠. 당시에 민추협 의장이던 김영삼은 2월 7일 신민당에 입당했고 2.12 총선 1주년을 맞아 2월 12일부터 가두 서명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장외로 나옵니다. 야당이 전두환 정부와 여당도 헌법 수호만으로선 이렇게 달아오는 여론을 달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은 1986년 1월 16일 국정연설을 통해서 개헌 문제는 평화적 정부 이양과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89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개헌이란 말을 처음으로 수용한 것이 됩니다. 그해 2월 24일 전두환 대통령은 3당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헌법특위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89년에 가서 개헌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언론은 이 발언을 보도하면서 89년 개헌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이 그런 식으로 과장하면은 민정당과 정부가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할 터인데 과장 보도가
여론화되면서 이것이 막 기정사실화되었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개헌은 89년에 늦어도 89년에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만큼 전두환 정권이 약해진 거죠. 1986년 3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89년에 가서 개헌한다가 아니고 개헌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 책임제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내가 버마 사건을 당하고, 버마 아웅산테러입니다. 당하고 느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을 해치워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가령 일본은 수상을 10번을 죽여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희생될 때와 같은 혼란은 안 오게 되어 있어요. 포르투갈의 이원 집정제 같은 것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문제를 가지고는 싸움을 해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 나가기도 겁이 나. 내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겁이 나요.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87년으로 들어가면은 박종철 고문 사건 등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그해 6월 본격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1987년 6월은 1980년대의 모든 모순을 다 모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잘 막아갔고 최루탄을 썼지만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위대가 죽지를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때 민정당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로 하면은 당선이 확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선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야당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버리자. 아니, 다 받아버리는 거 플러스 알파까지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박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987년 6월 29일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민정당 대표 노태우, 당시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노태우 후보가 나와서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즉 직선제 개헌 받겠다. 언론 자유 보장하겠다. 김대중 사면 복권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결단인 것처럼 이걸 포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짜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인기가 없던 노태우 후보의 인기가 6.29 선언 하나로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드디어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1로 3김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노태우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로 3김의 대결에서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군인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역사의 큰 드라마죠. 역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군사독재 비판하던 국민들이 선거판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진 아주 순박하게 보이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노태우 후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드디어 제6공화국이 열리게 되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했지만은 그때 동구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올림픽에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동구 공산권 팀이 참석합니다. 소련도, 동독도, 중국도, 그리고 개막식을 근사하게 했습니다. 이 서울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면서 소련 사람들, 독일 사람, 동독 사람들, 동구 공산권 사람들이 거지 국가라든
한국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냐 하는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거리로 나와서 공산정권을 차례로 무너뜨리는 그 결정적 계기가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1988년 9월 17일 우리 전후 70년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을 저는 그날로 꼽습니다. 이런 근사한 역사의 대전진의 한복판에서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거리에서 취재하고 정치인들 만나고 토론하고 그때는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지역 감정은 1987년 대통령 선거부터 다시 생기는데 그전에는 지역 감정이 없었습니다. 6.29 선언 전에는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를 추억을 하면은 소란스럽지만 화려했고 아름다운 시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1985년 2월 12일 총선, 바로 38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선거를 잘하면은 나라가 바로 갑니다. 그러나 2017년 5월처럼 선거를 잘못하면은 김정은의 부하를 대통령으로 뽑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